제가 먼저 손을 들은 이유는 지난번에 할 때 보니까 학생들이 처음에 되게 쑥스러워하고 사실은 마음속에 굉장히 할 말도 많고 생각도 깊은데 손을 못 드는 것 같아서 선생님 먼저 굉장히 유치한 질문을 해주면 애들이 좀 용기도 생기고 질문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저희가 짰습니다. 네. 라고 얘기하면 짠 것 같죠? 네. 그러니까 정말 재밌게 잘 들었고요. 저보고 페미니스트라고 그러셨는데 갑자기 이런 예문밖에 생각이 안 날까? 불란서의 시몬 드 보바르 여사께서 그러니까 이양 대립 체계의 남성적, 여성적이라고 나뉘어진 거에서 남성적이라고 분류된 여러 성질들의 우월적인 가치가 부여됨으로 인해 생긴 부당한 차별에 억울한 생각이 드신 거로 여자는 과연 여자로 태어나는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여자로 길들여지는 것인가라는 이양 대립적인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질문의 전제는 그 질문을 한 질문자의 마음속에는 이미 답이 있는 질문이죠. 여자는 결코 여자로 열등하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양 대립 체계적인 남성 우월적인 그 사고 사회 체제 속에서 그런 하등한 여자로 간주되어지고 길들여지는 것이다 라는 대답이 이미 내포되어 있는 것인데 이 콜로키움의 질문이 이양 대립 체계가 유죄인가 무죄인가잖아요. 제가 그 포스터를 보면서 이국은 교수님과 개인적으로 상의를 하거나 질문을 한 적은 없지만 그냥 제가 그 질문을 읽은 포스터에서 독자 입장에서 뭔가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은 이양 대립 체계가 유죄다라고 이미 전제하고 있는 듯한 그 일방적인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죄라고 전제하고 있거나 아니면 유죄라는 것을 의도해서 뜨거운 어떤 토론을 불러일으키고 싶은 강한 열망 이런 게 느껴지는 질문인 거예요. 근데 신윤철 교수님께서 이양 대립 체계는 무죄다라고 그냥 처음에 쾅 폭탄을 떨어뜨리셨는데 인간이 존재가 이양 대립 체계를 원천적으로 원론적으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양 대립 체계는 무죄다. 제 이해로는 거기까지밖에 안 된 거예요. 그 교수님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조금 더 이왕이 무죄다라고 과감하게 선포를 해주셨으니까 조금 경험론 쪽이랄까 좀 구체적인 차원에서 무죄라는 변론을 이군 교수님 구미에 맞게 해주시면 이 듣는 청중들도 좀 재미가 더 있을 것 같아요. 꼭 법학적이라기보다는 무죄라는 변론을 좀 더 실증적으로 강하게 해주신다든지 그리고 이준영 교수님한테는 제가 정말 초보적인 질문을 드릴 건데요. 그 아날로그 디지털 그 설명을 저는 좀 자세하게 해주실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고 막연하게 뭐 요즘이 디지털 세대다, 디지털은 0101이다 이렇게 외우는 것처럼 알고 있지 제가 사실 그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아날로그시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제 스스로 아날로그임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인데 그리고 제가 막 억지로 추측하건데 그 이준영 교수님께서 여기 계시는 이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지한 중생들에게 아날로그의 원리를 좀 친절하게 도대체 0101로 그 모든 것이 작동된다는 것이 공학적으로 어떤 원리이며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좀 저희 수준에 맞게 설명해 주실 수 없는지 하는 것과 나머지 두 분 교수님께는 이양 대립 체계가 유죄인가 무죄인가 말고 저는 이항은 왜 대립하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나오고 나머지 학생들이 이제 더 훌륭한 질문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질문 받으셨습니다. 제가 먼저 그러면 답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도 처음에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게 낚시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었는데요. 낚시네요. 유죄냐 무죄냐가 낚시였는지 모르고 난 순진하게 정말 유죄일까 무죄일까 모두 다 낚시인 줄 알고 오셔서 근데 이거를 생각할 때 저는 정말로 이 틀 안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유죄냐 무죄냐를 판가름해야 된다는 그 틀 안에서.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틀 안에 들어와서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지
이분법적인 사고 혹은 이항 대립의 사고 체계 자체에 대한 어떤 당위론적인 논의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저는 어떤 이 발제를 준비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항 대립적인 사고 틀 안에 그런 줄을 알면서도 제가 상당 부분 저 스스로를 포섭시키고 이 안으로 들어온 것이지, 아 낚시니까 이거 한번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든가 아니면 이 낚시의 이 견고한 틀을 오히려 깨버릴까 뭐라는 이런 불순한 사고 저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보기보다 굉장히 체제 수능적인 사람. 그 법리로 제가 법을 전공한 사람은 전혀 아닌데요. 이고은 교수님도 말씀드렸다시피 법리가 큰 대문자 T를 쓰는 그 truth를 추구하는 그 학문이 아닙니다. 작은 T자 쓰는 truth를 추구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항 대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큰 T를 쓰는 그 초월적 진리로서의 이항 대립 체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게 실제로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가 이항 대립에 대해서 유죄라고 생각하는 게 작은 T로서의 그 어떤 진실된 입장이냐, 무죄라고 얘기하는 게 진실된 입장이냐, 둘 다 작은 T,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자 이렇게 했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로 초월적인 어떤 당위론 이런 것으로서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항 대립 체계가 옳은 건지 그른 건지에 대해서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내가 상당 부분 이항 대립에 거의 인식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나 스스로를 내가 정말 해방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해방됐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해방과 해방 못함에 또 이항 대립의 또 다른 굴레로 제 2라운드로 들어가 놓고 마치 해방됐다라고 내가 이항 대립을 극복한 양 착각을 하면서 사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럴 바에 솔직하게 나는 이항 대립적인 사고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더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존재론적으로 그래서 세상이 이항 대립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가, 그게 뭐 물질이든 비물질이든 이항 대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느냐 모릅니다. 사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가 그게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상당 부분 이항 대립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항 대립을 극복해야 된다는 그 말 자체가 이미 이항 대립적인 그 논의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한 그런 논의가 개발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결론에 이르든지 결국 그게 형식적으로 보면 모순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무죄를 선고했지만 무죄라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위론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당위론적으로 옳다 그르다는 것은 빅트루스가 되는 거고요. 무죄라는 것은 그거를 우리가 비난할 자격이 없거나 유죄임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다라고 얘기한 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한 것이 제가 당위론적, 존재론적 뭐 이런 거대한 의미에서 무죄를 얘기한 게 아니고요. 따라서 제가 말한 무죄는 그게 바람직하고 근사하고 이상적이고 온당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그렇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인정하든 부정하든 전부 다 또 이항 대립적이죠. 무죄는 바람직한 거야?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 네 입장은 뭐야? 라는 그 질문 자체가 이미 얼마나 이항 대립적입니까? 그래서 이항 대립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도록 우리가 계속 그 안에서 맴돌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 우리의 언어나 사고 자체가 이미 그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이항 대립적으로 너무나 견고하게 이게 틀지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우리 스스로를 해방하기가 뭐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냥 하게 된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해 주신 나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까 발제를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정말 제가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있다는 이유로 0과 1로 이루어진 바이너리 숫자를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그런 일을 한다는 이유로 정말 단순하게 그런 이유로 이분법론자로 보이는 게 너무 싫어서 참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나 교수님께서 또 디지털과 아날로그 설명을 해달라고 하셔서 자꾸 이제 그쪽으로 질문을 하셔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때부터 대답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쪽 이분법에 대한 유죄나 무죄 한편에 너무 치우쳐서 서면
한편에서 공격을 받을 것 같아서 사실 양비론적인 입장에 섰는데 지금 이군 교수님께서 저를 무죄 쪽을 변론하는 식으로 분류를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또 이런 자리에서 하는 게 저는 참 그렇게 좋지 않은데요. 그 디지털과 아날로그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키가 얼마예요? 그러면 제 키가 얼마예요? 그러면 저는 173cm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 키가 정말 173cm일까요? 사실은 173과 174 어딘가 중간쯤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173.5cm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173.5cm일까요?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 제 키라는 어떤 그 길이라는 양은 그 연속적인 양이기 때문에 딱 떨어진 숫자로 절대로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 숫자로 굳이 얘기하면 173.555에서 영원히 가야 됩니다.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것이 아날로그고요. 173cm입니다. 173cm 5mm입니다. 얘기하는 거는 그걸 디지타이즈한 겁니다. 잘라서 몇 등분을 해서 거기에 제일 가까운 걸로 골라준 겁니다. 그게 디지털이고요. 0과 1을 쓰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잘라준 레벨의 개수가 2개면은 0, 1 둘 중에 하나로 쓰면 되고요. 0이거나 1이거나 4개면은 0, 1을 두 자리를 씁니다. 00, 01, 10, 11 써서 4개의 레벨을 나타나고 이진수를 3개를 쓰면 8개의 레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에서 가장 그 해상도가 높을수록 거기에서 사용되는 넘버의 자릿수가 0, 1의 자릿수가 점점점 늘어납니다. 그게 아주 크게 늘어나면 그 숫자 간의 차이가 굉장히 작아지기 때문에 즉 우리가 등분해주는 그 간격이 굉장히 작아지기 때문에 거의 연속적인 걸로 보이게 되죠. 그것이 이제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기본적인 차이입니다. 대답이 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제 보충 설명과 이분법의 허용 가능한 이분법과 이제 문제가 되는 이분법에 대해서 송 교수님 말씀하실 때 한 가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어떤 체계를 설명하기 위한 이분법은 가능한 것이고 굉장히 잘 쓰이는 것이지만 거기에 어떤 가치 평가가 들어가게 되면 문제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이제 제가 그런 취지로 결론을 이해를 했고요.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동감하는데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을 하자면 그 가치 평가가 부당한 가치 평가가 들어갈 때 문제가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가치 평가가 들어가는 모든 이항 대립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가치 중에 어떤 선과 악이라든지 한쪽에 치우친 어떤 그 가치를 포함한 사안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가치 기준이라는 것이 전혀 없다면 신도 없고 종교도 없고 어떤 윤리도 없고 세상에 그 어떤 가치 기준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런 전제 하에서는 어떠한 가치 평가가 들어가면 그건 부당하겠다. 그러나 누군가 어떤 믿는 종교가 있다든지 그 신뢰하는 윤리가 있다든지 그런 규범이 존재한다면 그런 체제 안에서는 가치 평가가 두는 것도 어느 부분은 허용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연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른 두 교수님께도 이항은 대립하는가 그런 질문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 질문 듣기 전에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질문하거나 아니면 코멘트 하실 분 있으면 몇 분 얘기 듣고 이제 얘기를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네? 큰 소리로 얘기해 주세요.